장터 한 구석 허름한 천막 아래 말순 할머니의 약초 가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 햇살 아래서도 약초 냄새는 진동할 정도로 짙었죠. 70세를 넘긴 할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거친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인 손으로 약초를 정갈하게 손질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의 결정체 같았어요. 할머니, 이 약초는 어디에 둘까요? 말순 할머니 옆에서 23살 손자 도윤이 묻습니다. 도윤은 대학교 방학을 맞아 할머니를 돕고 있었죠. 사실 이 장터는 도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사 현장이 아니라 가업 체험 현장이었으니까요. 거기 햇빛 잘 드는 곳에 놓으면 되겠다. 말순 할머니는 쪼그려 앉아 약초 뿌리의 상태를 살펴보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검게 그을린 손가락이 약초를 정성스레 매만지는 모습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배움을 얻고 있었어요. 사실 아무도 몰랐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 시골 장터에서 자신을 평범한 약초꾼으로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손자에게 진짜 농사의 본질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죠. 화려한 포장이나 마케팅 없이 오직 정직한 노동과 정성으로 일구어낸 결실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윤아, 약초는 말이다. 사람 손길에 다 기억이 남아. 정성 들인 만큼 약효도 좋아지는 법이야. 할머니는 손자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의 약초 가게 앞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라이브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골 장터에 왔어요. 여기 진짜 토종 약초가 있다고 해서요. 말순 할머니와 도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련된 옷차림의 30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의 SNS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인스타그램에서 웰빙 라이프를 주제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죠. 도윤은 할머니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약초를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 모습 뒤에는 사실 무언가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곧 그 진실이 드러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뭐야, 여기 냄새 왜 이래? 강서연의 목소리가 장터 한 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카메라를 약초가 진열된 테이블 쪽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런 게 진짜 약초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잡초 같지 않아요?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50년 넘게 약초를 다뤄온 그녀에게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죠. 도윤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 누가 사요? 요즘은 백화점에서 깔끔하게 집으로 나오잖아요. 강서연이 말하며 진열된 약초를 손으로 마구 뒤적였습니다. 팔로워 여러분, 저는 항상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지만 이런 더러워 보이는 것보다는 제가 소개해드린 프리미엄즙이 훨씬 좋아요. 다음 주에 특가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손 좀 조심해 주세요. 약초는 섬세한 것이라. 강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녀는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할머니를 노려보았어요. 뭐요? 이 가게 주인이 나한테 손 조심하라고요? 강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어디서 반말이에요? 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윤은 할머니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할머니를 향한 부당한 비난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할머니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말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약초는 손길에 민감해서 그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공손한 말투로 바꾸었죠. 하지만 강서연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반말하시더니 갑자기 높임말로 바꾸세요? 진짜 이상하네. 여러분, 이런 데서 약초 같은 거 사드시면 안 돼요.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 라이브 방송을 계속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강서연의 라이브 방송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의 눈에서는 결심한 듯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사람은 방송으로 혼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굳이 그럴 것 없지. 원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법이야. 말순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장터에서 지역 특산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 중이었죠. 도윤은 주최 방송국에 제보 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히 할머니가 무시당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소비자 태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걸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윤이 메일을 작성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는 이 일이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포장에만 현혹되는 현대인의 소비 태도를 꼬집고 싶었던 것이죠. 메일을 보내고 나서 도윤은 할머니의 약초 진열을 도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할머니의 진가를 세상에 알려야겠어. 이틀 후 말순 할머니의 약초 가게 앞에 방송국 취재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스태프들이 조용히 장터 전체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언가 중요한 제보를 확인하러 온 듯 진지했습니다. 저기가 제보받은 약초 가게군요. 취재 PD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장터의 모습을 촬영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약초를 정리하면서도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제보로 방송팀이 실제로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할머니, 저기 방송국 사람들이 왔어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취재팀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방송은 왜 오는 거야? 난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싫은데. 할머니, 진짜는 진짜로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취재팀이 다가왔습니다. 리포터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시장의 진짜 얼굴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말순 할머니는 머뭇거렸지만 도윤이 먼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리포터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저희가 최근 공정하지 않은 소비자 태도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이곳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취재팀의 PD가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이틀 전에 이곳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할머님의 약초를 모욕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별일 아닙니다. 말순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PD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던 집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제보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백화점 판매 제품인데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할머니를 무시한 태도만 고발했을 뿐인데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저희는 소비자들이 정작 좋은 품질의 지역 생산품은 무시한 채 겉포장만 그럴듯한 제품에 현혹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PD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할머님의 약초가 어떤 과정으로 재배되고 관리되는지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방송 출연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정직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평소처럼 약초 손질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겠지? 취재팀은 서서히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순 할머니가 약초를 다루는 모습, 도윤과 함께 일하는 장면들을 차분히 촬영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약초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말순 할머니의 거친 손, 수십 년간 약초를 만져온 그 정직한 흔적들을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겠구나. 일주일 후 말순 할머니와 도윤은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 시간에 그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긴장한 듯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시장의 진짜 얼굴 마이너스 숨겨진 가치와 소비자의 오만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방송은 먼저 시골 장터의 전경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소비자들은 화려한 포장과 광고에 현혹되어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죠. 우리는 한 시골 장터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보려 합니다. 곧이어 강서연이 말순 할머니의 약초가게 앞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하던 장면이 그대로 화면에 등장했어요. 그녀가 약초를 가리키며 이런 거 누가 사요? 백화점에서 집으로 나오잖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과 할머니에게 반말하며 화를 내던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이고, 말순 할머니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으로 약초학 교수라는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약초는 백화점 제품보다 신선도와 유효성분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즙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소실됩니다. 도윤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박 교수님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강서연 씨가 홍보하던 바로 그 백화점 브랜드집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전량 회수 조치되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발표 자료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 공지가 나타났어요. 이어서 여러 소비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추천해서 샀는데 개봉하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환불 요청했더니 귀찮게 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예전에 다른 시장에서도 장사하는 노인분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항상 카메라만 켜면 선한 사람인 척하다가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제보한 것은 단순히 할머니가 무시당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방송은 다시 말순 할머니의 약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약초들은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요? 내레이션이 이어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약초를 손질하는 장면이 나오며 그녀의 투박하지만 정교한 손길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약초를 다뤄온 말순 할머니의 손에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어요. 말순 할머니는 무언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마치 카메라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하는 것 같았죠. 요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약초의 가치는 오랜 시간 정성껏 키워낸 그 정직함에 있단다. 방송에서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이 방송이 단순히 한 인플루언서의 갑질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잊혀져가는 진짜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에 담긴 오랜 지혜. 그것이야말로 어떤 화려한 마케팅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서연의 SNS 계정이 클로즈업되며 댓글창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사과하세요. 가짜 웰빙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등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말순 할머니의 약초 가게는 전과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 유명한 방송에 나온 할머니를 보기 위해 몰려온 것이었어요. 도윤은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할까 염려되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많아졌네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 관심은 금방 식는 법이야.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지. 그때 장터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에게 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강서연이 허둥지둥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기요. 강서연이 말순 할머니의 가게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할머니 옆으로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강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사과드립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강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주름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 듯 평온해 보였어요. 강서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팔로워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회사에서도 광고 계약을 취소했고,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은 강서연의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절박함이 더 묻어났으니까요. 약초 남은 거라도 좀 주시면. 강서연이 계속해서 애원했어요. 방송 보니까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SNS에 올려서 할머니 약초의 진짜 가치를 알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강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어요. 다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가 깃든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순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할머니가 용서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또 어떤 이는 강서연이 더 혼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그 손, 말순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터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손,
곰팡이부터 닦고 오세요. 강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 손이나 만질 수 있는 약초가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손길만이 이 약초의 가치를 알 수 있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역시 할머니 라고 외쳤고 다른 이들도 감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단순한 사과 거부가 아니라 그녀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거친 말도 공격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일격이 되었습니다. 강서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말순 할머니의 약초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에 감탄했고 장터의 사람들도 그녀의 품격 있는 태도에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도윤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강서연 씨한테 화내지도 않고 그런 현명한 말씀을. 말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화내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단다. 바로 진실이지.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의 약초 가게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 장터에서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약초를 사러 몰려왔어요. 할머니는 그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약초를 설명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약초는 어떻게 드셔야 하나요? 중년 여성이 물었어요. 이건 무릎에 좋은 거니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약성이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말순 할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모든 손님에게 정성껏 약초의 효능과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할머니에게 약초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터의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방송국 취재팀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 PD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방송 보셨나요? 시청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고요. 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후속 취재를 하려고 왔습니다. PD가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님의 약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할머님께서 오랫동안 약초를 다루신 비법이라든가.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숨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정체, 세상에 알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PD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사실 제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약초 장수가 아닙니다. 네. PD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장명 인삼농장을 30년 넘게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명인으로 농림부 장관상도 3번이나 받으셨죠. 장터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장명 인삼농장의 장명인이 이 할머니였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빛이 어렸어요. 그저 내 손자에게 진짜 농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야. 화려한 포장 없이 좋은 약초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PD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반전이네요. 후속 방송의 주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카메라가 재빨리 말순 할머니와 도윤을 향했어요. PD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 할머니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명인 장명 인삼농장의 장윤의 명인이었습니다. PD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말순 할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담담했죠. 명인님, 왜 이렇게 시골 장터에서 평범한 약초 장수로 위장하고 계셨던 겁니까? PD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 이제는 장윤희 명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위장이라기보다는 원점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녀의 손이 약초를 부드럽게 매만졌어요. 저는 처음 이 장터에서 약초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직하게 좋은 약초만 골라 팔았죠. 그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도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게 되어 기뻤어요. 그런데 어떻게 명인까지 되셨나요? PD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잘하려고 했어요. 욕심내지 않고 내 손으로 키운 인삼만 정직하게 판매했지요. 장윤의 명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농림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인삼을 보더니 품평회에 나가보라 했어요. 그렇게 상을 받게 됐고 카메라는 장윤희 명인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에는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약초를 만지는 그 손길에는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성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왜 다시 장터로 나오신 겁니까? PD가 물었어요. 장윤희 명인은 손자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손자가 우리 농장을 물려받을 나이가 됐거든요. 하지만 진짜 농사꾼이 되려면 화려한 포장 뒤에 숨지 말고 손님들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야 할머니가 왜 그토록 장터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길 원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손자에게 진정한 장인 정신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군요. PD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장윤희 명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SNS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려하고 쉬운 일은 없어요. 진짜 가치는 정직한 노동과 끈기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카메라가 다시 장윤희 명인과 도윤을 함께 비추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그들의 모습에서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장인 정신의 가치가 느껴졌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농장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PD가 물었습니다. 장윤희 명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손자도 준비가 됐고요.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장명 인삼농장의 공식 후계자로 일하게 됩니다. 할머니께 배운 정직함과 장인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터에 평범한 할머니로 나타났던 인물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명인이었다는 반전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그때 장터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어쩌면 깨달음까지도요. 장윤희 명희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제스처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리 무겁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고 카메라는 다시 장윤희 명인과 도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터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흥겹게 변했어요. 오랜 세월 진실을 감추고 살아온 명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무언가 소중한 교훈을 얻은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명 인삼농장의 널찍한 사무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방송의 기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장터의 평범한 할머니, 알고 보니 인삼명인이라는 헤드라인이 여러 매체에 실렸고 장명인 삼농장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농장 제품 주문이 300%나 늘었대요. 도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윤희 명희는 창가에 서서 넓게 펼쳐진 인삼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자의 말에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품질이야. 그걸 잊지 마라. 장윤희 명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네, 할머니.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좋은 인삼만 판매할 거예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농장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신데? 도윤이 물었어요. 강서연이라는 분이십니다. 할머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도윤과 장윤희 명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윤희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강서연이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소박한 차림새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희님. 강서연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윤희 명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서연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지요. 장윤희 명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서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인님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SNS에서 보여주던 모습은 진정한 웰빙도 건강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수제 비누예요.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장윤희 명희는 상자를 받아들였어요. 고맙습니다. 직접 만드셨다니 더욱 의미가 있네요. 사실 제가 SNS 활동을 완전히 바꿨어요.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통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명희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정성을 전하고 싶어서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강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장윤희 명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는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대화가 끝나고 강서연이 떠난 후 도윤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그녀를 용서하신 건가요? 장윤희 명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넓게 펼쳐진 인삼밭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이 농장을 이끌어갈 때가 됐구나.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진짜는 결국 드러난단다. 장윤희 명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도윤은 할머니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반세기 넘게 쌓아온 장인의 혼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삼밭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업의 미래가 밝게 빛날 것임을 암시하듯이요.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한 노동의 가치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정직한 장인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손, 제대로 씻고 오셨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진정성 있는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서연의 SNS 계정에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장인을 찾아서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화려한 포장이 아닌 진짜 가치를 찾아 떠납니다. 제 손이 더 깨끗해질 때까지 더 많은 진실을 만나러 가볼게요. 화면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장명 인삼농장의 푸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인삼을 살피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